탁형선 감독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것이고, 탁형선 감독님은 아르코에 계시는 이제 조명 감독님이셔서 오프라인 공연에서 조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었던 작품 사례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탁형선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온라인의 세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빛의 구성을 통한 공간감 표현이라고 나름 제목을 정하라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정리해 봤는데, 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빛으로 공간감을 표현하는 사람인가라는, 공연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인가라고 저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했을 때, 일단 어차피 저는 안무가나 연출가가 있어야 같이 하는 협업자로서 이 안무가나 연출가는 이 공연을 왜 하게 됐을까? 계기는 무엇일까?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조명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저한테는 이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조명하는 사람으로서 빛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조명한다고 해서, 내가 조명 디자이너라고 해서 조명만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운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의상은, 영상은,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그 안무가나 연출가,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나 협업자들과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러지 않는 작업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무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무대 위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사례를 들 내용들은 특히 빛으로 무대의 공간감을 좀 표현을 했던 작품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대 위의 공간감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공연을 했던 프로젝트 클라우드9의 그 김성민 안무가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공연입니다. 이 안무가는 사실 안무가에게 그 의도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자유는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이 공연을 만들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회 구조 안에 우리는 갇혀져 있다. 되게 어떤 일률적인 어떤 가치관과 사회관념과 이런 것들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거랑 같이 사실 그 상부에 있는 라이트들이나 전면 빼고요. 후면, 측면에 있는 라이트들로 사실 이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자유를 표현을 하려면 구속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된 라이트는 이 상부에 걸린 가등 66개인데요. 이 가등을 약간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좀 반복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뭐랄까요? 구속된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이 가등들은 어떤 사람 개개인의 그 내면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방, 뭐 이렇게 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부, 후면부, 측면부로 구성을 해서 이 가등 하나에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등을 모아놓은 거에서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대를 전체를 구성하는 상부, 후면부, 측면부로 전체 이 안에도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공간 안에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 안에 또 공간이 존재하게끔 그렇게 조금 표현한 공연이고, 마지막에는 가등을 뭐 하나만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의도를 좀 보였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연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앞에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에서도 그 이재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박상준 안무가의 그 맨투맨이라는 공연입니다. 작년에 이재원 감독님하고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고요. 이재원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연은 사실 이 안무가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공연에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원 감독님하고 연습실에 갔을 때 박상준 안무가가 저에게 보여준 사진은 이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 공연 자체가 이 관계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초음파 사진과 그다음에 이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이 심박의 그래프 등으로 이 공연 자체를 좀 풀어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박 그래프는 그 움직임을 표현해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약간 선형화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심장 박동 소리는 지금 이 공연이 저희가 한 28분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28분 동안 심장 박동 소리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초음파, 아까 봤던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공간과 그 소리를 어떻게 시각화하지라는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태아의 입장에서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라이트는 창부에 이렇게 보이시면 네모나게 생긴 플루드 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드 라이트는 사실 저희가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라이트 중에 가장 경계가 없고 부드러운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트를 후면부, 그다음에 위에 상부, 그다음에 전면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걸어놨었고요. 그다음에 흰색 플로어나 바텐 높이 등 그리고 스피커를 오브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진행 과정들을 처음부터 다 보이면서 이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 공연의 가장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재원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연 또한 그 소리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어서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이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사실 보이는 소리는 저렇게 스피커로 뭐 직관적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보이지 않는 소리, 아까 뭐 스피커를
객석에다가 놓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다 놔서 그 관객들이 좀 공감각적이게 느끼게끔, 좀 4D로 느끼게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도 다 좀 감독님이나 안무자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조금 만들었고요. 칼라를 보시면 아까 제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던 칼라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그런 어떤 안무자의 의도, 계기,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도 잠깐만 보고 갈게요. 다음은 저희 최근에 이것도 아까 사실 그 이재원 감독님하고 이렇게 발표할 내용들을 조금 맞췄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연결돼서 보여주자 해서 아까 그 맨투맨이라는 공연과 지금 너크러셔라는 공연은 이재원 감독님이랑 같이 한 공연이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이 안무자는 이 여성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섹슈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여성의 몸이 조작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몸과 보이는 몸과 보여주는 여성의 몸은 어떤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여성성을 재해석해 보자, 약간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무대는 이렇게 흰색 플로어랑 흰색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런 공연들을 보면 드는 생각인데 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되게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흑백으로 구분되는 이 모습도 그냥 이분들이 엄청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 말하고자 하는 게 뚜렷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정말 잘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공연했던 것과는 다르게 작업이 진행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다, 제가 공간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작업 방식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은 스파프라는 축제에서 지금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관객을 받을 수 없어서 100% 그 녹화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대에 관객이나 저희보다는 이렇게 카메라가 무수히 많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간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공간이 설정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무가의 의도에 맞게 맞는 컷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의 각도, 위치들이 다 설정이 됐고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분할 촬영이 된다든지 재촬영이 된다든지 부분 촬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해졌어요. 저희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때는 있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광경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저도 그 작업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안무가가 그 촬영을 할 때 무대 안에 있지 않아요. 객석 안에 있지 않고 객석 밖으로 나가서 모니터를 보면서 카메라에 담긴 그 이미지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는 것들을 픽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빛을 온라인으로 편집을 했을 때, 영상으로 편집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빛의 조도와 컬러를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그 음향하고 비슷한 고민인데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정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들을 수 있을까? 똑같은 고민이죠. 내가 보고 내가 보여주는 이 컬러와 조도의 이 느낌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스텝 A 때부터 제가 셋업 때부터 이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지금 보이는 모니터를 보고 조명 그 조도를 맞추거나 컬러를 뭐 맞추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카메라 감독님이 이 공연에 많이 하지 않으셨던 부분이니까 사실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뭐 다르겠지만 요 모니터에 보이는 빛의 밝기랑 실제 무대에 지금 있는 빛의 밝기랑 조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가 훨씬 어둡게 잡아서 그거를 계속 조율하고 맞추고 협의 보고 타협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음날 저희가 이제 이걸 연습을 하려고 보니까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에게는 6대의 카메라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들을 다 그 조도와 그 컬러감을 맞추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는 그 카메라가 갖는 그 밝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던 공연이었습니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 지금 모니터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제가 그 공간을 빛으로 설정을 했던 부분들이나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공간을 그렇게 설정을 했었다면 이제는 카메라의 렌즈가 그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하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 이게 그 온라인으로 풀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공연을 좀 영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전 되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일단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고요. 이제 내가 직접 공연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보고 있는데도 그 중에 하나의 포커스가 맞아진다거나 그건 사실 제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의도했었던가? 전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카메라 컷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건가? 라는 약간 고민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이런 지금 카메라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표현을 한 게 있다면 이제 아예 공간이 달라지는 공연들도 저희 극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이지만 무대가 아닌 다른 공간들이 조금 보여지는 공연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무대가 굳이 아니어도 다른 공간들로 아예 이동을 해서 공간감이 왜 필요해요? 그냥 공간을 이용해서 그냥 공연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공연들도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한 6대에서 8대 정도의 그 카메라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사다리에도 올라가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각종 그 각도들을 다 좀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모니터를 보고 이 공간이나 이 관점들을 셀렉하시는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이제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는 드론으로 카메라를 해가지고 저희 공연장에 들어와서 이게 소극장인데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공연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그 연출의 디렉팅은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 다음에 그 연습의 과정, 리허설의 과정이 끝나면 공연으로 바로 이루어져서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디렉팅을 할 수 없고 오롯이 그 퍼포먼스나 배우, 그 무용수들의 몫이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분할 촬영, 재촬영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디렉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한번 제가 재밌어서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도 한번 볼게. 지금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다시 정면 봐. 돈 잡아주세요. 돈 잡아줘. 네, 이게 지금 드론으로 사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연출이 디렉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이것 또한 그 실제 공연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흥미로워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NG라고 하죠. 저희 공연에서는 NG는 없는데 이 영상에서는 NG라는 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에 NG가 나서 연습하는 부분이 NG가 나서 재촬영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는 광인입니다라는 공연이었고요. 미안하다. 너 그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난 널 위로. 엔지요, 거시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저희 극장에서 지난달 스타프를 진행하면서 되게 있었던 일인데, 사실 뭐 영화나 뭐 다른 영상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공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해졌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아까 이재영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온라인 공연과 오프라인 공연의 작업 방식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성이 다르고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안무가나 연출가들이 자신의 기획 의도에 맞는 그 표현 방법들을 잘 선택해서 이 오프라인 공연을 할 것인지 온라인 공연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탁 감독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사실 저희 10월달 렉처 때는 뭐 김사라 소장님이나 김재리 선생님이나 뭔가 어차피 극장은 안 없어져. 그냥 물리적인 그 오프라인의 극장은 그 역사를 가지고 계속 될 것이고 어떻게 되든 온라인 극장은 오프라인의 극장을 대체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극장과 다른 감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탁 감독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약간 지금 이제 영상화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댄스 필름의 시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댄스 필름이라고 명칭하기도 하지만 사실 비디오 댄스라고 하기도 하고 댄스 비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댄스 온 비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의 명칭들이 있는데 그 춤을 담아내는 영상, 그리고 이 춤을 담아내는 영상이 그 시초가 어떤 극장에서 꼭 관객이 이렇게 정면성을 보고선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만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극장을 벗어나서 극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면이 아닌 여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그 시초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요즘의 댄스 필름에 대한 생각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탁 감독님의 이거 작업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댄스 필름이 이제 최초에 어떻게 발현됐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었고, 그렇다면은 그런 댄스 필름이 발현되던 시기, 그리고 그때는 어떤 극장을 벗어난다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었고, 발레에서는 뭐 토슈즈를 벗고 현대무용이 발현되는 것, 그때 또한 어떤 토슈즈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극장이 온라인으로 갔을 때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댄스 필름의 시초 그 이후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도 온라인 극장이라는 것이 지속됐었을 때 어떤 또 다른 파편으로서 이게 또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이러다 정말 극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혹은 불안함, 이런 것을 갖다가도 이런 댄스 필름이나 혹은 발레에서 현대무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이것들이 다 다른 어떤 종류들, 다 다른 장르들로 남되 그것이 어떠한 언어에서 풀어지는가, 어떤 언어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가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설진 안무가도 이야기하기를, 어떤 음악에서도 라이브로만 진행이 되다가 이게 녹음하는 방식이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발발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진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어떤 그런 시기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라이브 음악도 있고 음원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근데 이제 공연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로 좀 분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극장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그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기획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영상으로 송출을 했었을 때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라이브로 송출하느냐, 혹은 관객 없이 영상만을 송출하느냐, 혹은 영상을 사전에 녹화해서 녹화본을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비용과 세팅들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었던 어떤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라이브 송출 영상을 봤었을 때는, 이게 연출가 분들은 아무래도 아직 이제 무대에 특화되신 분들이고,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송출이 되는지 그것까지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급박한 시간 안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객이 있는 극장 공간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세팅했었을 때, 뭐 영상으로 이거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소리가 깨지거나 안 들리거나, 혹은 빛이 이제 뭐 핀트가 날아가거나 기타 등등의 영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야 뭔가 두 공간을 모두 충족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관객이 없이 영상 송출만 하거나, 혹은 사전에 영상을 녹화해서 송출하고 관객은 따로 받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반반으로 진행을 했었을 시에는 이걸 맞추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보여주셨었던 당신은 뭐였죠? 김성민 안무가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공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공연에서 이제 갓등 66개의 갓등을 이제 디자이너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어떤 갓등 하나가 갖는 그 안에서의 공간, 그리고 갓등과 갓등이 갖는 공간, 그리고 이 66개의 갓등이 모여져서 덩어리의 공간이었었을 때 그거에서 오는 어떤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리 쌤이 렉처해 주셨었을 때 라반의 이론에서도 어떤 공간이 관계성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사물과 신체 혹은 신체와 신체 혹은 신체와 공간 이게 이제 그 관계 맺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공간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갓등에 갖는 공간만으로도 여러 관계의 내러티브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무용수와 갓등 그리고 무용수와 갓등과 또 무대 미술 이것들이 서로 어떠한 무브먼트들을 가지고 무브먼트들을 어떻게 무브먼트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여러 레이어로 가져지는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관계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또 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특히 공연이 영상으로 넘어왔었을 때 보면은 영상에서 그 편집할 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타임라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장면들을 배치할 것인가 그 배치의 문제, 나열, 일종의 나열의 개념이라면 이게 하나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중첩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당연히 무대에서 갖는 공간감과 그리고 영상에서 갖는 공간감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나열과 중첩이라는 지점에서 그 시간성을 다르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공간에서 영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할까? 혹은 아예 그거에 반해서 전혀 다른 감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특히 아까 그 너크러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작년에 같이 기획을 했었어서 잘 아는 작업이기도 한데 저도 오늘 영상을 처음 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이게 관객이 사실은 정지되어 있는 시선에서 이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오히려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무빙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술에서도 보면 어떤 뭐 고흐의 작품인데 고흐의 작품을 디지털화 시켜서 그 그림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작품 상영들 많이 하잖아요, 갤러리에서.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어떤 그림을 보면서 감상했었을 때랑 그 그림 자체가 움직였었을 때 감상 방식이 되게 달라지는 것처럼 아까 그 공연 또한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안무가가 원래는 무대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했다면 이제는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어떤 무엇으로 발표되는가, 송출되는가 그 매체의 언어로서 바라보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다면 이 매체에 대한 속성을 결국에는 잘 알아야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떤 협업자가 붙어도 이거는 뭔가 한계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이런 작업들을 아까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보던 것을 이제 온라인 필름화 시키면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고, 이거를 다시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또 뭔가 영상이 아닌 다른 걸로 실제 거기 무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거기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게 했을 때 각각 단계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대에서는 관객이 눈이 여기, 무대가 있고 관객의 그 눈이 여기 있었다면 이제 눈은 여기에 달릴 수도 있고, 눈이 다양하게 위치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 쌤한테도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그런 온라인 게임 안에서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했을 때 이제 가운데에 커다란 가수의 몸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를 총총총 뛰어다니면서 막 그 공연을 봤잖아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그 가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게 너무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론을 타면서 보는 게 이제 게임에서 그 가수의 공연을 보는 느낌이었겠다. 그래서 그 소리도 게임에서는 그런 근접에 따라서, 그리고 소리가 여기에서 났을 때 내가 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 뭐 도플러 효과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치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만약에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몸의 감각 차원에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류 대표님께서도 많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각각 이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경험하는 것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연출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 상황과 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오히려 모든 게 다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태연 쌤도 온라인 공간은 오히려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한 공간에서 어떤 걸 불가능하게 할 것인지 오히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개발자님 이제 미팅했었을 때도 어떤 그 지금 온라인 극장으로 올라와 있는 에튜드 그 홈페이지에서 매일 2시간 동안만 오픈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막 그 피드백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게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오픈한다라는 것. 근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뭐랄까요? 제약이 주는 감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좀 믹스된 감각을 갖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제약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게도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인제 12월 달에 작품 발표를 해 주신 이제 지량 씨와 허윤경 안무가 그 두 분도 이 극장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어떤 튜토리얼을 가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인제 본인들이 발표할 작품과 더불어서 이게 메타적으로도 이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작품을 만드는 본인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인제 저도 인제 이 극장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할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네,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뒤부터는 너무 복잡한 고민들이어서. 음. 어,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얼 타임인지 넌 리얼 타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리얼 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넌 리얼 타임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온라인의 플랫폼 자체가 뭐 이게 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도 저도 고민이긴 한데,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원래는 그 기존의 non-real time으로 그냥 해서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 지금 온라인 공연화하는 작품이 있는데 연극인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뭐 이게 음식에 관련된 약간 작품인데요. 근데 이제 음식 만드는 광경이나 음식에 만드는 부분이나 뭔가 막 국수가 우러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다 촬영을 다 하고 실제적으로 공연을 할 때는 걔는 그냥 비디오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무대 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세트가 있는데 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구성 자체가 약간의 그냥 이렇게 만화 보는 것처럼 예, 구성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무대인지 아니면은 무대가 아닌지 막 혼동이 되고 저희도 사운드도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리얼타임으로 쓸 건가 아니면 non 리얼타임 쓸 건가 막 그런 것도 너무 혼재돼 있고 아무튼 너무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지금 고민하고 있어갖고 네. 다 이게 뭐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갖고 어떤 뭔가 시간 그러니까 온라인 상이지만 이것도 어떤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디오나 아니면 오디오나 어떨 때는 또 세트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촬영된 그 약간 연극을 해외 거를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영화 감독하고 그거를 쭉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영화 감독님 계셔갖고 저희가 이제 분석하면서 이거를 어떤 공연들이 있지 막 이렇게 해서 쭉쭉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연을 촬영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영상에 맞게 연극을 아예 그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저희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의 자료와 기존의 음향이나 아니면 조명은 잘 모르겠네. 저도 조명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저희도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저희도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음. 무대에서 그대로 촬영을 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막 비니즘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라이팅이라는 거에 위상이 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컨대 영화에서도 라이팅을 다 하잖아요, 원래. 근데 영화에서의 라이팅은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연출, 뭐랄까요. 조명의 기계들이 기계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감춰지고 붐마이크가 화면에 들어오면 NG인 것처럼 조명 장치 같은 것들이 애초에 다 가려지는 형태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연극이라는 폼에서는 티에터라는 조건 자체에서는 장치들, 그 조명 기구들,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의 뭐랄까요? 그것들 자체가 사실 어떤 오브제로도 활용이 되는 거고 그게 어떤 무대의 형태를 구성하는 또 요소로도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가 영화적인 것하고 연극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극이라고 하면 연극이 아니라 티에터적인 것하고 교차가 발생하면서 그 조명의 오브제적인 측면, 그 조명 기계 자체가 가지는 뭐랄까요 물질적 위상이
교차가 되는 지점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제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미술에서는 그런 조명 장치 같은 거 그 자체를 오브제로 조각적으로 다뤄내는 어떤 방식들, 그 조건들을 어떻게 더 경험의 일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씬 바깥으로 카메라의 앵글에 잡히지 않는 바깥으로 다 튀어온 전통이 있었고 근데 물론 더 뭐랄까요 메타한 영화들은 그런 장치들까지 다 드러내는 방식의 영화는 당연히 있지만 그 어떤 정석을 보았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조명 장치의 그 장치적 위상 자체가 영화, 연극, 극장, 그 다음에 온라인 뭐 이런 거를 오가면서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 가장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 지점을 사실 그 아까 은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진에서 그림에서 사진으로 뭐 연극에서 영화로 그리고 뭐 영상으로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옮겨 다니면서 발생하는 게 그런 물질적인 조건의 문제들이 그것이 드러나느냐 숨겨지느냐 이러한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술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조명, 뭐 무대 장치, 그다음에 뭐 배우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모양들, 막 이런 것 자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이 정말 장치로,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가 아니라 아파라투스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걸 어떻게 깨뜨릴지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몰입을 어떻게 깨뜨릴지의 전통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극사적으로도 그 브레이크의 전통 같은 걸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미술에서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그 조명 장치의 위상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여주신 이제 영상으로 가면서 조명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뭐 관객들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눈에서 뭐 이런 방식으로 조명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관객들은 그 조명 장치들을 다 보고서 그것도 무대와 연극의 무용의 공연의 일부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보여주신 그 자료들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마 그 감독님께서 보여주셨었던 거에서 카메라들은 아마 이제 그 실제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거를 그 셋업 때 찍으신 거니까 다 나왔던 거였었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두 부분이 다 맞긴 한데 그게 실제로 보여지는 게 의도였던 공연들도 있고요. 앞에 있는 공연 두 가지는 그게 의도였고요. 그거를 뭐 무대 미장센으로 일부로서 무대 연출로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 후반부 마지막에 엮으셔 보면은 사실 그건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실 관객한테는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연장이라는 블랙박스라는 형태에서 라이트가 걸려있으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서 사실 두 분의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부분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관객이 그렇게 느껴주느냐 아니면 그렇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관객이 그걸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느냐 그건 이제 카메라가 그렇게 잡았다면 그 관점에서 봤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니겠죠.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저번에 이제 온라인 극장에서 그 이제 관객 이제 온라인 극장에서 찾아갔을 때 나만의 아바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냥 1인칭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태연 쌤이 말씀하신 그런 연극 그 극장이 갖고 있는 미장센을 그 온라인에서도 약간 그런 아바타를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라는 장르가 생각났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장르로는 우리나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스파프에서 노란 벽지라는 연극 장르와 그리고 LG 아트 센터에서 했었던 키스 앤 크라이라는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대 안에 무대 세트가 영화 세트처럼 갖춰져 있고 거기에서 퍼포머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 감독이 찍어요. 그러면 찍으면은 그 광경 자체가 촬영을 하고 있는 자체가 퍼포먼스가 되고 그 무대 상단에는 큰 모니터에 완성된 영화처럼 동시 송출이 돼서 이게 라이브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노란 벽지 같은 경우에는 극장 안에서 실제로 폴리까지 따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 그리고 공연이 접목된 모든 그 프로세스를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스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앵글 바깥으로 뛰어다니는 것조차도 모두가 다 퍼포먼스 안에 속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스텝이 자기가 출연을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스텝으로서 그 위에서 일은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퍼포먼스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장치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반면에 아까 이제 재현 감독님과 탁형선 감독님께서 발표해 줬었던 맨투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라는 것은 좀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무대로 드러났었을 때 그 스피커 또한 내러티브를 갖는 지점들이 생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가 또 다른 내러티브를 더 강하게 이제 주면서 이 소리가 갖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저 스피커들이 주는 내러티브, 그것을 좀 더 중심으로 무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작업 아니었나. 그렇게 했었을 때는 탁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 다른 식으로 장치들이 드러났지만 각각 다른 식으로 연출됐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렉처 진행해 주신 이재영 탁형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도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희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